결혼 축제가 장례로 가족 학살의 전국이 충격. 중국 산둥성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깊은 공포를 남겼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이 장남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목이 베이는 잔혹한 공격을 당해 거의 즉사할 뻔했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통한 분위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가족의 아버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종이 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3월 23일 산둥성 유링시 귀대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여전히 평소처럼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장씨 할아버지에게는 유독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손자인 샤오장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뒤 할아버지는 손자의 집에 들러 큰날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샤오장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돕는 것은 그에게 책임 이상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속 설렘은 곧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의 집은 완전히 조용했고 정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으며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나요? 샤오장, 스윈.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섬뜩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라면 집이 웃음소리와 친척들의 분주한 소음으로 가득 차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며느리 스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상한 정적의 이유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음에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쁜 예감에 사로잡힌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강제로 열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열리자 집 안의 광경은 할아버지를 그대로 기절시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집은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피 냄새는 극심의 끔찍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밝게 장식되어 있어야 할 것실은 이제 피로 물든 장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에서부터 가구까지 피가 튀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든 것이 무서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는 샤오장이 큰 피 웅덩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자창이 있었고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나와 주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샤오장의 머리로 몸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얇은 피부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할아버지의 며느리 스윈도 쓰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베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으며 피가 계속 흘러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거의 절단될 뻔했으며 얇은 조직으로만 겨우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공격에 필사적으로 저항한 듯 보였지만 결국 이 끔찍한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미스터리와 혼란을 더한 것은 장씨 할아버지의 장남 류장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류장의 침실에서는 피 묻은 옷 한 벌과 피가 묻은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옷과 슬리퍼에 묻은 피는 류장의 거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또한 이 슬리퍼가 류장이 자주 신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긴급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류장이 과연 이 끔찍한 비극의 범인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잔혹한 범죄로 이끌었을까요? 이렇게 중대한 살인 사건 앞에서 류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이 가족을 신문한 결과 류장과 그의 아내 및 자녀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일상 속 사소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며 가족 분위기를 점점 억압적이고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정보와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류장을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처음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류장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저지른 진짜 동기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류장을 신속히 찾는 데 달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장을 찾는 것만이 이 유혈 사건의 미스터리와 동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압력이 계속 커지며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전 5시경 류장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부검 보고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인 새벽 3시경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로 인해 류장이 범인일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리고 류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감시하고 수색했습니다. 긴박한 수색 끝에 경찰은 류장을 성공적으로 체포하여 본부로 데려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자 류장은 결국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류장의 태도는 수사관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나 슬픔, 심지어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말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거나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분하고 약간 도전적인 태도로 자신의 행동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신문 중 류장은 지속적으로 원망을 드러내며 그의 말은 분노와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내에서 자신이 겪었다고 주장한 갈등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그의 말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내와 아들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은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와 끔찍한 행동의 진짜 동기에 대해 더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류장의 자백에 따르면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원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때 해결되지 않은 의견 충돌과 긴장이 그가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된 촉매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류장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그의 재능과 직업에 대한 헌신 덕분에 장 씨는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가정 기반 덕분에 류장은 평화롭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가족의 주선으로 류장은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스윈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양가 가족은 두 사람이 튼튼한 관계를 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윈은 다른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겨주었고 처음 류장을 만났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류장이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회와 시대적 배경에서는 배우자의 선택이 종종 가족과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압박과 양가의 재촉이 심해지자 수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을 지킬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딸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류장과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러한 결혼의 시작은 미래의 불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류장의 아버지는 그에게 $560를 주며 이 돈을 의학을 공부하고 가업을 이어가는 데 쓰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반항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성격의 류장은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파티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60는 아무런 가치를 남기지 않고 빠르게 탕진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업을 쌓을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류장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비와 생활비에서 필수적인 필요까지 점점 더 커지는 재정적 부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류장의 공장 노동자 월급은 가족의 생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비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류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아내와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으며 이러한 갈등이 나중에 펼쳐질 끔찍한 비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은 류장이 어느 날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심각한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이는 류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노동 끝에 자신의 몸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류장은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대신 류장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마을에서 빈둥거리며 가족을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둑을 두거나 도박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는 특히 그와 수인 사이의 가정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이었지만 점차 격렬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류장의 무책임함과 더불어 그의 다혈질 성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수인은 육체적인 학대를 참아야 했을 뿐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심하게 구타를 당해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지만 가족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인과 아들 샤오장은 시골을 떠나 리자오의 대학가로 이사했고 그곳 학교 식당에서 음식 가판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류장은 마을에 남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대신 모든 농지에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그의 생계는 주로 임대 수입과 가끔 아버지에게서 받는 경제적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지리적 분리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류장과 수인의 결혼을 점차적으로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명목상 부부로 남아 있었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체념 속에서 지속되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수인과 아들 샤오장이 오랜만에 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귀환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류장과 수인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언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갑자기 폭발하며 논쟁은 숨막히는 대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류장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부엌으로 달려가 수인과 샤오장이 가져온 새 옷을 집어들어 그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도발적인 행동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가족 간의 갈등을 빠르게 고조시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인은 격분하여 샤오장을 불렀고 두 사람은 억눌린 분노에 휩싸여 류장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혼란은 단순히 붕괴 직전의 가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끔찍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분노한 샤오장은 아버지를 신체적으로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이 집에서 당신은 말할 권리가 없어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마치 칼처럼 류장의 자존심을 찔렀고 그는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빼앗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이 받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월 23일 류장의 가족은 샤오장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가족에게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오장은 어머니와 함께 결혼 후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샤오장은 아버지 류장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해서 젊은 부부가 더 쉽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연히 언급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말은 이미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상태였던 류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획을 듣고 류장은 자신이 가족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쌓여있던 상처가 즉시 폭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내쫓으려는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류장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격분한 채 방을 나가 부엌으로 가서 근처에 있던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광분한 상태로 샤오장의 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든 아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샤오장은 저항할 틈도 없이 금세 피 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공격한 후에도 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보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수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같은 칼을 사용해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그녀는 아들 곁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피해자는 피 웅덩이에 누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기대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류장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피 묻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으며 방금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산된 결단력과 믿기 어려울 만큼의 냉정함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밤의 정적 속에서 현장을 떠나 법망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도주 계획은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의 명백한 증거와 경찰의 단호한 결의 덕분에 류장의 행방은 신속히 파악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비극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인 오전 5시경 류장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단서는 경찰이 그의 움직임 방향을 좁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체포되었고 지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분노를 일으킨 것은 체포 당시 류장의 태도였습니다. 후회나 죄책감 대신 그는 완전히 냉담하며 자신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도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신문 중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분노와 쓰라림이 담긴 말을 하며 마치 희생자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무관심은 수사관들을 분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류장을 과연 남편이나 아버지로 볼 수 있을까? 그의 행동은 단지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지역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할 그는 도리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류장의 행동은 단지 끔찍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 수년간 쌓여온 상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비극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류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감옥의 철창 뒤에서 그는 매일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와 마주해야 하며 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가입니다.